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17세 U17 대표팀이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AFC 언더 17 아시안컵 8강에서 홈팀 태국을 4대1로 대파를 했습니다.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 자, 조별리그 3차전 이란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죠. 무득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는 여러분 이 팀의 진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쉬어가는 경기였어요. 이미 조별리그 1, 2차전 대승을 하면서 8강 진출이 확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란전에서는 굳이 우리가 뭐 카드를 받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보인 그런 경기였고요. 그 경기 빼면은 1, 2차전에서 무려 10골을 뽑아낸 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태국전에서 우리가 8강전 4대1로 대승을 했다는 거는 이란전 뺀 우리가 정예를 내보냈던 3경기에서 무려 14골을 뽑아냈다는 거죠. 정말 폭발적인 득점력.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연령별 대표팀이든 A 대표팀이든 이런 식의 정말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준 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기도 하면서 신기한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득점력을 바탕으로 4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게 될 17세 월드컵의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4강 진출로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도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아시아가 이제 개최국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 4강에 들면 자동적으로 이제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는 거죠. 아시아 대표로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 17세 이하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태국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태국이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으로 조 1위를 하고 올라온 팀입니다. 물론 개최국 버프가 좀 있죠. 조편성도 우리보다 훨씬 수월했던 게 사실이고 라오스, 말레이시아, 예멘 이런 팀들하고 한조였고요. 게다가 1차전 라오스전, 3차전 예멘전은 모두 거의 비기는 경기였는데 추가 시간 길게 주어진 상황에서 극장골로 이긴 거기 때문에 물론 승리는 승리지만 좀 압도적으로 뭐 상대를 압도한다거나 리드를 한다거나 이런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승이라고는 해도 우리가 그렇게 위협을 느낄 만한 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팀이 개최국이었다는 거죠. 태국이 이번 그 17세 월드컵 개최국이고 이번 한국전 같은 경우에 8강전 표가 다 팔렸어요. 매진이었습니다. 뭐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보니까 표를 다 푼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관중석이 워낙에 큰 경기장도 아니고 관중석을 일부는 좀 좌석을 판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썰렁한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 대회 치고는 정말 많은 관중이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태국 팬들이 응원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태국 선수들이 거기에 힘을 좀 입게 된다면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어린 선수들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그렇게 성인 대표팀이나 다른 뭐 20세나 23세에 비해서도 우리가 좀 세력이 약합니다. 아시안컵 대회나 월드컵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횟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선제골을 좀 얻어맞는다거나 뭔가 좀 꼬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경기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빠른 시간에 골을 뽑아내기도 했었고 동점골 허용한 이후에도 빠른 시간에 또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굉장히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세피스에서 골 먹고 동점이 되면서 그 뒤로 상대가 굉장히 거칠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말려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대놓고 우리 선수 발을 막 밟고 걸고 막 걷어차고 이렇게 거칠게 했단 말이에요. 태국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상대팀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좀 경기력 차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약간 신경도 긁고 뭐 이런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날 또 중국인 심판이 주심을 받거든요. 파울을 잘 안 불더라고요. 거칠게 해도. 그래서 우리 팀이 멘탈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골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 실력으로 이 모든 걸 극복을 하고 완성을 거뒀습니다. 자, 수비의 핵 강민우 선수의 선제골이 동점골에 따라잡히면서 꼬이나 싶었었는데 주장 김명준, 라이트윙 윤정 그리고 레프트윙 김현민 이렇게 세 선수가 추가로 연달아서 골을 넣게 되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표팀 17세 대회에서는 절대 강자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02년에 통산 2번째 우승을 이 대회에서 했고요. 그 뒤로 21년 동안 우승이 없습니다. 21년 만에 우승 도전이고요. 17세 월드컵 본선 진출도 이번에 이제 오늘 그 진출권을 따게 되면서 통산 7번째밖에 안 됩니다. 본선 진출도. 손흥민 선수가 있던 시절에 이제 8강 처음 올라갔었고 그 뒤로 이제 2002년 그 출생자들 정상빈 선수, 뭐 엄지성 선수 이런 선수들 있을 때 한번 갔었고
월드컵에서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다른 성인 대표팀이나 연령별 대표팀에 비해서는 족적이 좀 많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조별리그 뭐 8강전까지 대승 거두면서 이렇게 4강에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주목받아야 되는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표팀이 더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요, 이 친구들이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격 풀어가는 모습 보면 속이 다 시원해질 정도로 선수들이 시원시원하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경기를 즐기는 느낌을 주면서도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축구 맞나 이런 느낌까지 주는, 골이 들어가는 장면도 그렇고 골을 빌드업해 나가는 어떤 그 과정들이 좀 색달라요. 기존 선배 한국 선수들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정석적인 패턴 플레이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상력이 뛰어나고 또 자신감이 넘치고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보다는 성공했을 때의 쾌감을 아는 선수들이 이 팀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 데에는 변성환 감독의 리더십이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도자가 통제하고 뭔가 그 팀을 위해서 뭐랄까요, 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희생을 좀 더 중요한 가치로 두면서 뭔가 그 뭐랄까, 선수들이 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순간 번뜩이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는 축구를 통제하는 경우들도 어린 팀은 많이 있는데 이 팀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적 토양에서 자라난 이 선수들이 이런 축구를 특히 이제 이런 큰 대회에서 한다는 게 우리 정서에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팀이 저는 되게 소중하고 정이 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워낙에 개인 기량이 많은 선수들이 이 2006년생, 2007년생 많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모아서 그런 어떤 이 선수들의 기를 누르지 않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물론 대회 기간 동안에 휴대폰을 반납을 해서 아예 뭐 휴대폰을 지금 그 선수들이 못 만진다고 하는데, 연락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통제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장 위에서만큼은 선수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이번 대회 우리가 넣은 그 14골을 다 돌려보시면은 페널티킥골도 물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측면으로 가는 것도 있고 중앙으로 가는 것도 있고 뭐 세피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감독 밑에서 재능을 마음껏 피우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모든 선수들이 각각 제 역할을 하면서 수비 쪽에 물론 실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 팀이 제가 이제 그게 강점이고 매력이라는 거예요. 수비에서 실수가 우리가 큰 실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선수들이 뭐 기가 죽거나 더 너무 좀 위축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일례로 태국 같은 경우에는 1차전 라오스전 때 센터백 실수로 좀 실점이 나왔어요, 어이없게. 그래서 그 선수가 전반 30분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너무 기가 죽고 욕을 먹어가지고 그 뒤로 이날 그 8강전 마지막 교체 투입될 때까지 안 나왔어요, 경기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수들이 있어도 전혀 거기에 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모험적인 플레이를 하고 수비 상황에서도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축구를 계속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봅니다. 자, 변성환호 기본적인 얼개가 원톱에 원볼란치를 쓰는 포백 시스템입니다. 벤투 감독 시절에 A 대표 좀 흡사한 면이 꽤 있습니다. 신장은 크지 않지만 반사신경이 뛰어난 그리고 발밑이 좋은 포항뉴스 홍성민 선수가 골키퍼를 보고 있고요. 이 선수가 후방 빌드업에도 꽤 적극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태국전도 보면 상대는 골키퍼의 롱킥을 공격의 시발점으로 삼는데 우리는 홍성민 골키퍼가 롱킥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앞에 수비수들하고 좀 많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올라가고요. 홍성민 앞에 센터백 조합. 이번 대회에서 변상 감독이 이제 포백을 쓰면서 그 센터백 그 두 명 중에서 그 울산 유스인 4번의 강민우 선수를 중심으로 쓰고 있고요. 그 파트너로는 이번 태국전에 선발로 나왔던 수원 유스 고정현이나 첫 경기에 선발로 나왔던 성남 유스 유민준, 이 두 선수를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양쪽 측면 풀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수로와 이창우, 왼쪽에 서정혁과 황진성이 번갈아 나오고 있고, 변성환호에서는 이 풀백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진하는 경우가 많고 공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라인 따라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드 쪽에서 볼을 받는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그러면서 우리의 중원 경쟁력을 더해주는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백들이 올라가면 센터백들이 굉장히 벌려서 빌드업을 하거든요. 그때 그 앞쪽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면섭 선수, 수원 유스인 이면섭 선수가 내려와서 그 역할을 정말 그 빌드업하는 역할을, 빌드업 중심 역할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수원 유스 선수기 때문에 이런 말 좀 미안하긴 한데 등번호도 16번이고요. 플레이 스타일도 기성용 선수 느낌이 납니다.
원래 이 팀 주장이기도 한 선수인데 이번 대회 개막을 앞두고 무릎 수술을 받아가지고 원래 좀 못 나올 뻔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격수 김명준 선수한테 주장 한 장을 넘겨주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빨리 회복이 되고 본인이 또 출전 의지를 좀 보이면서 이번 대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 때는 사실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좋은 패스를 많이 찔러주긴 했습니다만 실수도 물론 있었고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래서 컨디션이 100%가 아니어서 잔실수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라든지 상대 주요 선수를 마킹해내는 능력은 독보적이라는 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메잘라 역할을 하는 두 선수 전북뉴스 진태호 그리고 용인시 축구센터 소속의 백인우 그리고 공격 쪽에서 멀티를 뛰고 있는 19번의 김성주 선수도 있고 이 벤투호에서 이재성 황인범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탈압박도 좋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찔러주는 패스나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공격적인 마인드가 우리 대표팀의 공격력을 배가시켜주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오른쪽은 그 이번 대회에서 4골 넣고 있는 반대발 윙어죠. 윤도용 선수. 이 선수 등번호도 7번인데 골 넣고 손흥민 찰칵 셀러브레이션 이거 하더라고요. 대전 유스 선수고 그리고 반대쪽 왼쪽에는 이제 그 강원 유스인 양민혁 선수.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번 때 본선에 오지 못한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포지션이 바로 이 윙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두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1대1에 굉장히 능하고요. 저돌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시도를 해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김성주, 김현민, 박승수 이런 선수들 역시도 그 자리에 언제든 들어와서 상대를 해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준 선수들이고 드리블 치는 방식도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우리가 상대 박스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최고 활약 펼치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는 저는 그 최전방의 그 포항 뉴스죠. 김명준 선수. 이 선수 진짜 물건입니다. 포스트 플레이도 되고 공간 침투도 좋고 또 수비 어그로 끌어가지고 수비 이렇게 끌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피지컬이 되면서 축구 지능도 좋은 선수여서 그 외모라든가 뭐 쉐입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박주영 선수 어릴 때 모습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대회 4골 기록을 하면서 윤도영 선수하고 같이 이제 득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플레이가 굉장히 원숙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능수능란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도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남은 일정에서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변성환 감독은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백 2명을 좀 간격을 넓히고요. 그 가운데 골키퍼를 올리거나 이면섭 선수를 내려가지고 빌드업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양쪽 풀백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그 상대 이제 공격수들이 앞에서 전진 압박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끔 만드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빌드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앞쪽으로 계속 전진하는 이런 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굉장히 흥이 나서 앞쪽으로 많이 전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백패스나 횡패스를 많이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뭉쳐서 이 팀의 어떤 매력의 그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4강전에서는 우리가 사우디, 우즈벡 승자랑 하게 되고 결승에서는 일본하고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일단 4강전은 29일 목요일 밤 11시에 합니다.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일본이라고 만났으면 좋겠는 게 작년에 일본 만나가지고 이 팀이 0대3으로 졌거든요. 일본 원정 가가지고.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 세대 멤버들이 그런 외국 팀들하고 붙어볼 경험이 없었고 또 일본 원정을 간 것도 첫 경험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잘 안 풀렸다고 해요. 경기 내용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번 대회 이렇게 정예 멤버를 가지고 우리가 와서 좀 폼이 좀 만들어졌을 때 결승전 무대에서 지금 대진상으로 결승에서 만나니까 일본을 꺾고 우승까지 21년 만에 차지를 하게 된다면 정말 멋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인도한테 8대4로 이겼어요. 8골 넣은 것도 신기하지만 4골 먹은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좀 기대가 되는 17세 아시안컵이고요. 또 이 멤버들이 11월에 있을 월드컵에 거의 대부분 갈 거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이어서 지켜보시면은 또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보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7세 대표팀의 월드컵 진출 티켓 획득, 아시안컵 4강 진출 얘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